자, 오늘은 겨울철 감성돔을 찾아서 부산 가덕도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좌우에서 낚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덕도는 지금 한겨울철에도 작은 씨알부터 50cm 오버하는 그런 대물 감성돔까지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경단 미끼와 크릴 미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크릴 미끼가 날씨가 춥다 보니 녹지를 안 해서 지금 물에 좀 담궈 두고 아침에는 녹을 때까지는 일단 경단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물입니다. 아침이 지금 덜물이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만조 시간이 한 11시 경이 만조가 되는 그런 물때이기 때문에 물때도 좋고 조리도 지금 잘 갑니다. 좌에서 우로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감성돔 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저수온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강풍과 함께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 또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바다 수온이 굉장히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9도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수온이 한 8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양식장에 주는 그 먹이를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8도 이하가 떨어지면은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먹었던 먹이를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고기들에게는 수온이 떨어지면은 치명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마리수를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2연꽝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감성돔을 낚시를 못하면은 3연꽝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의 감성돔 얼굴은 보고 철수를 하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고기가 또 없으면 낚시를 못 하겠지만은 밑밥으로서 멀리 있는 감성돔을 내가 낚시하는 곳에 이렇게 불러 모으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밑밥도 뿌려 넣고 유인 동작도 살짝 짧게 느리게 살짝 들어주면서 조류가 또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중덜물이 진행을 하니까 그랬는지 조류가 빠른 조류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는 밑밥 뿌리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밥을 조류가 빠를 때는 저 옆에 낚시를 하시는 분 발 앞에다가 뿌려서 밑밥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는 것이 좋지만은 조류가 이렇게 빠른 곳에서 밑밥을 계속 뿌리다 보면은 나중에 조류가 어느 정도 늦어서 내가 원하는 지금 포인트는 한시 방향입니다. 한시 방향 한 20m 지점에 포인트를 정해두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밑밥이 그곳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밥을 뿌려 두었는데 조류가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니까 밑밥을
지금 뿌리다 보면은 빠른 조류에 의해서 저 멀리 이렇게 밑밥이 떠내려가서 포인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는 밑밥 뿌리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야, 첫 입질입니다. 잡아갔습니다. 잡아도 입질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오늘 쏨뱅이가 올라옵니다. 좋은 징조지요. 어떨 때는 낚시를 가다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잡어 입질 한번 받기가 솔직히 힘든 그런 철이기도 한데 이런 잡어가 올라온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감이 좋다. 방풍도 한 마리 올 것 같다 기분. 예감이 좋다. 포인트도 멋지고 조류도 멋지게 간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 가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가장 밉상입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는데 앞에서 배를 대놓고 선상 낚시를 할 때입니다. 선상 낚시를 할 때는 감성돔들이 갯바위 멀리 있는 감성돔이죠. 깊고 멀리 있는 저런 감성돔들이 저기서 밑밥을 뿌려버리면은 갯바위 쪽으로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7, 80m 앞에서 보트를 대놓고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저것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포인트가 좋습니다. 포인트도 좋고 물색 좋고 그리고 조류도 적당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조류가 멋지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감성돔이 조만간에 원주로 그냥 욱 하고 꺾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선상배가 와버렸네요. 보통 낚시인들이 보통 이런 젖송기 때입니다. 젖송기 때 미끼를 끼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를 떼고 이렇게 야간 입질을 잡아내는 데는 머리를 떼내는 것이 좋다 해서 크릴 몸통만 이렇게 살짝 끼워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없으면은 낚시를 하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몸통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은 버리고 머리가 있는 크릴을 꼭 끼워줍니다. 그것은 고기들은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먹이 활동이죠. 먹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머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청개지렁이를 갖다 이렇게 끼워서 낚시를 할 때도 보면은 머리 부분만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서 낚시를 하면은 꼬리를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부분을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늘에 히팅이 되는 그런 원리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감성돔들도 머리 부분을 만약에 공격을 할 때는 머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지 그 머리가 없이 이렇게 몸통만 이렇게 끼워서 낚시를 하는 것은 아무리 젖송기 예민한 입질을 캐치를 할 때 좋다고는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권장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야, 저거는 노을이 올라오겠는데. 와, 이거, 거서 있으시면 발다 베렸다. 이 근처가 그래도 고기가 나오기는 나오는갑다. 가덕도에 있는 배인데, 가덕도에 있는 배가 지금 선상 낚시를 이곳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곳에도 감성돔이 잘 나오는 포인트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되는데, 야, 저 앞에서 저 많은 사람이 저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하면은 과연 감성돔이 갯바위 부근에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덕도에 오면은 이 정도는 감수를 하고 와야 됩니다. 뭐 도심 속의 낚시터라고도 할 수 있는 가덕도, 이런 곳에서만 낚시를 하면서 뭐 원도권 아니면 준내만큼 그런 곳에 낚시를 갯바위 환경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수를 해봅시다. 아이고, 또 피하자. 아이고. 참, 이거 오늘. 지금 3시간 정도 낚시를 해보았지만, 뭐, 입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주위에서도 뭐, 입질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요. 채비를 교환을 했습니다. 조금 먼 곳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이렇게 더듬어오는 그런 방법으로만 낚시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서리제로 잠수찌입니다. 자, 서리제로지에 입이 수중지를 하나를 달았습니다. 하고 도래.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한 발 정도, 1m 한 50 정도의 목줄을 주고는 목줄에는 봉돌을 달지 않고 멀리 던져서 바닥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낚시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찌를 잠수찌 채비로, 서리제로 잠수찌 채비로 바꿔서 먼 곳에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더듬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잠수조법은 바닥을 더듬어 오를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봉돌을 달지 않고 서리제로 찌로서 멀리 던져서는 이렇게 서서히 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아 가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리제로 찌입니다. 그러니까 뭐 뱅에돔 낚시라든지 또 선상 낚시, 또 참돔 낚시 같은 경우 이럴 때 서리제로 자체에 내려가는 그 속도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이지만은 저송기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뽕돌 하나를 좀 물려서는 바닥을 이렇게 더듬어 올 때 사용을 하면은 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리제로 찌로서 조금 응용을 해서 바닥에 있는 그런 감성돔을 낚아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저송기 때입니다. 저송기 때 감성돔이 바닥 가까이에서 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먼 곳에서부터 던져서는 감성돔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더듬어 오다 보면은 어느 곳에 움츠리고 있는 그 감성돔 입 바로 앞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갖다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가 지금 서리제로 찌지만은 좀 큰 찌입니다. 이거는 큰 찌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잠수찌를 사용을 할 때는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일단은 원투력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끌림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적은 찌를 사용을 했을 때는 바위 틈새라든지 이런 데 잘 이렇게 낑겨서 미끌림이 많이 생기지만은, 이렇게 큰 찌를 사용을 하면은 미끌림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찌를 사용을 하면은 입질 받는데, 감성돔이 예민한 입질을 받는데 뭐 이물감을 좀 덜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 반달구슬이 없습니다. 반유동 채비가 아니고 전유동 채비로서 이렇게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로 채비를 꾸렸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원줄이 빠지기 때문에 찌의 크기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수조법을 사용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좀 큰 찌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끼는 조금 단단하게 한 마리 끼기보다는 한 2마리 정도로 이렇게 겹치기로 끼워서 바닥을 이렇게 더듬어 오면서 미끼가 잘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미끼를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줄에는 뽕돌이 물리지 않기 때문에 바늘이 미끌림이 생겨서 미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미끌림이 생기더라도 찌 근처에서 이렇게 찌에서 미끌림이 생기는 것이지, 그 목줄에 봉돌을 달지 않으면은 바늘은 미끌림이 잘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수찌로서 먼 곳에 있는 감성돔을 한번 일단은 저거 수심이 한 10m가 나온다 하면은 한 10m 정도 원줄을 풀어놓고 원줄이 팽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해진다 하는 것은 내 채비가 바닥에 닿였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채비가 바닥에 닿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끌림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 채비를 이렇게 일자형으로 뻗어놓고 이렇게 위를 살살 이렇게 감아 들으면서 당겨오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채비를 살짝 띄워주는 겁니다. 바닥에 닿여 있는 찌를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는 살짝 들어주고는 조금 이렇게 감아서 당겨주고 입질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입질이 없다 하면은 다시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살짝 감아주고는 다시 초리대를 밑으로 내리고는 바닥에 내 채비가 닿이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감성돔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그런 방법으로 되풀이를 해주면은 미끌림도 덜 하면서 어느 층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투척을 한 곳은 한 70m 정도 굉장히 멀리 던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었다가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하면서 당겨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성돔이 그 근처에 웅크리고 있다가 득석하고 그냥 원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수조법을 할 때는 왜 목줄을 이렇게 짧게 하느냐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줄을 좀 길게 하는 것은 일반 구멍찌 낚시를 할 때 내 채비가 물속에 내려가면서 채비 자체가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목줄을 조금 길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수조법은 내 채비가 찌가 이렇게 바닥에 닿여 있기 때문에 목줄이 길어버리면은 밑에 채비는 바늘과 찌 사이에는 목줄이 예를 들어서 3m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철사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뻣뻣한 것 같으면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당겨져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다에서는 이 조류란 것이 또 있고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깔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낚시에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줄이 짧다고 해서 입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목줄을 조금 짧게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이 더 정확하게 내 채비를 정렬을 시켜 놓고는 찌를 살짝만 들어줘도 내 밑채비가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간 입질이라도 미끼를 탁 무는 순간에 내 초립대 끝이나 내 손끝에서는 톡 하는 그런 어신을 바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